안녕하세요. 하우스로그의 김민기 PD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곳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이곳은 총 3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좀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목조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런데 경량 목조는 아니고요. 중목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파주에 있는 집들은 중목 구조 집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경량 목재는 얇은 목재 여러 개가 골고루 힘을 받는 방식으로 지어지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목 같은 경우는 기둥이나 보처럼 힘을 받는 곳에 무거운 나무로 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통 한옥 같은 방식이나 일본에 있는 집들을 생각하시면 중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곳을 지은 시공사 대표는 일본에서도 꽤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곳 영상을 보시면 조금 느껴지시겠지만 일본 집과 한옥을 약간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중목구조 집을 올리다 보면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일본 집을 소개했냐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집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차원에서 조금 가볍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부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이렇게 구획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앞쪽에 보이는 건 샘플하우스인데요, 여기는 이제 3억 3천짜리 집입니다. 용인이지만 3억 3천짜리 집을 찾는 건 쉽지는 않은데요, 이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해요. 샘플하우스가 완성되면 이것도 영상으로 촬영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곳은 이 타입인데요, 이 타입은 이 단지에서 제일 큰 타입입니다. 이곳에 대한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분양가는 5억 3천이고요 대지는 140평에 도로 지분을 제외하면 전용 대지는 11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좀 넓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따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원이 앞뒤로 좀 나눠져 있어서요, 살짝 커 보이는 느낌을 좀 얻기는 한 것 같아요. 실내 면적은 42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층에 20평 이상이다 보니까 조금 넉넉한 느낌이 납니다. 그럼 정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곳은 벙커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원 한쪽에 이렇게 주차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보도블록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까지는 기본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런 이제 길 쪽에 추가적인 차량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집의 구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일자로 나란히 놨을 때 2열로해서 2대 설치할 수 있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앞쪽 정원인데요, 모양이 삼각형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넓은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데크는 기본 사양이라고 하고요. 샘플하우스라서 그런지 조경도 제법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정원 뒤쪽에서 한번 건물을 찍어 드릴게요. 지금 어닝도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지금 파벽들로 이용해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목조주택은 벽 두께가 이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그래서 온벽을 쓰진 않고요, 보통 파벽을 많이 시공을 합니다. 약간 고벽돌 느낌으로 해서 좀 오래된 집의 느낌을 주는 약간 앤틱한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데크가 넓다 보니까 데크에서 주방이나 정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테이블이나 이런 거 놓고 바베큐나 카페처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의 모습입니다. 지금 임시로 LPG를 지금 가스통을 갖다 놨는데요,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는 않고요, 벌크로 해서 중앙에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일반 LPG에 비해서 한 30% 정도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화장실과 연결된 곳이고요, 이 안쪽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현관부터 설명드리면, 도어락이 좀 특별해요. 보통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방화문 자체를 수입을 했어요. 셀라만더 제품으로 사용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고리와 이렇게 도어락이 나눠져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인데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구성은 되게 깔끔한데요, 신발장은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여유가 있습니다.
칸수로 따지면 한 6칸 정도 되고, 일부는 이렇게 거울이 시공되어 있어서 나가실 때 옷매문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도 3연동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목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날씨가 추우니까 문을 닫아 보겠습니다. 일단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요, 숲속 피톤치드 느낌처럼 굉장히 상쾌해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편백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집 자체의 중목은 중요한 부위에 편백나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좋은 향이 납니다. 일단 거실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실은 지금 소파가 이렇게 있고요. 이 각도보다는 이렇게 보면 TV자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파와 TV까지의 거리가 거의 5m 정도 될 정도로 넓은 거실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소파자리인 이 자리는 조금 좁기는 해요. 여기는 4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넓은 소파도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거실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실 옆쪽에 방이 있는데요, 이 방이 약간 한국과 일본의 짬뽕 같은 방이에요. 문은 한국식 문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바닥은 다다미 방을 사용을 했어요. 요거는 일부 수정도 가능해서 일반 방처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방 사이즈가 넓어서 자녀분 방이던 때에 따라서는 안방처럼도 사용할 수 있을 곳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작지만 드레스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서랍장도 있고요. 참고로 이곳은 일부는 맞춤 시공이 가능한 곳이라서 안방을 1층으로 하실 분은 안쪽에 욕실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조주택은 벽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무 기둥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보이는 기둥은 사실은 이건 DP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힘을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주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싱크대가 톤이 되게 이쁘죠. 주방 구성은 11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싱크대는 공방에서 직접 제작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앉았을 때 재질이나 이 나무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살짝 너무 연해서 그냥 통짜 나무 같아서 김치 국물 같은 거 좀 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코팅 처리는 됐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식탁은 샘플로 놓은 거니까 본인이 쓰시는 식탁을 놓으시고 위쪽에 식탁등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옵션이 좀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기본 사양 정도로 나가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11자와 이쪽은 오븐을 따로 설치하셔야 되고, 밥솥 자리도 따로 다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 간단하게 전기레인지 3구짜리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구성은 주방 창도 넓고 11자 구조이기 때문에 조리대나 수납하는 공간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게 구성되어 있고, 후드도 일자형으로 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뒷방 뒤쪽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세탁실로 쓰시면 되세요. 지금처럼 세탁기 놓으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위쪽에 건조기 놓고 쓰시면 되고요. 이 수납장은 연출해 놓은 건데요, 지금처럼 장을 짜서 쓰시면 깔끔하게 세탁 관련된 용품들을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에서도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다 그렇지만 주방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은 문이 굉장히 묵직해요. 이렇게 정원을 바로 이용해서 이쪽에서 날씨 좋을 때는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산이 약간 적막하지만 여름이 되면 굉장히 우거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어도 설명을 드리면 독일식 도어를 채택을 했고요. 시스템 도어로 해서 지금 이렇게 틸트 기능은 없지만 굉장히 묵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조주택들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보다는 벽체가 얇잖아요. 그래서 이중창을 설치하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 3중 유리로 된 단창 시스템 창을 많이 시공을 해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것들은 1등급으로 해서 창문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 구조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욕실인데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는 처음에 보조 싱크인 줄 알았어요. 너무 깔끔하게 시공돼서. 아래 수납장도 여유 있고 이런 선반도 길게 나와 있고요, 세면대도 깔끔하고 거울도 굉장히 크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샤워 부스가 제대로 갖춰져서 있어요.
그래서 샤워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저 샤워기 위쪽에도 지금 뭐 샴푸나 이런 거 넣을 수 있게끔 선반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좀 특이하죠. 대신 이렇게 지금 블라인드를 촘촘한 걸 설치하면 뭐 밖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 비데 없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옆에는 청소할 수 있는 스프레이건이 되어 있어요. 욕실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제가 다른 중목 구조는 이 바닥에 마루가 깔려서 사실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여긴 타일이라서 좋네요. 일단 계단 폭은 85cm 정도로 넓지는 않아요. 계단은 항상 90cm를 기준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턴이 되긴 하지만 약간 구배가 좀 높은 느낌은 있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층에 올라왔는데요.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2층에 있는 욕실인데요. 일단 여긴 욕실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일단 세면대, 그 다음에 변기가 깔끔하고 청소용 스프레이건도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선반도 잘 돼 있고, 아까 싱크대와 통일감을 주는 수납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욕조도 설치가 돼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욕조 외에도 이렇게 지금 반쪽으로 샤워부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옆으로 튀지 않게끔 꼼꼼한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이쪽에 문이 또 있어요. 여기 열면은 이렇게 지금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나오는데요. 지금 2층에 있는 첫 번째 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파우더룸도 아주 편백나무로 되어 있는 방에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은 방 쪽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2층에 있는 첫 번째 방인데, 이 방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방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침대에 퀸 사이즈를 놓고도 옆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게 나왔습니다. 창문도 넓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1층에 메인 창만 시스템 창을 쓰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창을 썼기 때문에 창문의 단열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서 볼게요. 지금 이렇게 문이 달려 있는데 이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되게 여유가 있어요. 일단 11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수납장이 양쪽에 놓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천장은 목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습 조절 같은 것도 일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안쪽이 아까 보여드렸던 파우더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방에서부터 욕실까지는 굉장히 연결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저 욕실이 2층에 공동으로 써야 되는 욕실이니까 문을 따로 밖으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2층에 오면 미니 거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단독주택의 미니 거실을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실로 사용을 하고 가족 간에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집에는 곳곳에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거실을 지나면 포치가 있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 지금은 약간 카페처럼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앞쪽에 있는 먼저 폴딩 도어는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야외로 나와 있으니까 밖에 한 번씩 바람 쐬기도 좋고, 지금처럼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실내처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은 사이즈가 넉넉해요. 작은 방 하나가 추가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활용을 하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멋진 공간으로 연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공간도 지금 컴퓨터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창문이 있으니까 밖을 보기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입니다. 이곳은 일단은 방이 전부 다 커서 좋았어요. 방 1, 2, 3 전부 다 기본 사이즈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녀분 방이라고 하지만 침대도 지금 더블 침대가 놔져 있고요. 책상도 굉장히 넓은 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쪽에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요. 지금 공주님 방처럼 꾸며놨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드레스룸이 뺑 둘러서 있기 때문에 공간이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서랍장까지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방도 이렇게 열면요, 지금 작지만 포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문 열기가 좀 어려워서 이건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폭이 좀 넓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층, 2층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내려가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자연 친화적으로 지은 집,
약간 이국적인 스타일의 집의 느낌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결하고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의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은 140평의 대지에 도로 지분 제외하면 110평의 전용 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내 면적은 1층, 2층 42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 집이다 보니까 수직 구조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서 그런 점은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 집은 4개 정도의 타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샘플하우스가 가장 큰 타입이에요. 이곳이 5억 3천이고 주력으로 분양되고 있는 곳은 3억 3천짜리 타입이 있다고 하는데요. 3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내가 굉장히 알차다고 해요. 아직 샘플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샘플이 완성되는 동시에 영상으로 촬영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의 전체적인 인테리어 보시고 실내도 약간 변형할 수도 있고 또 3억대의 굉장히 합리적인 분양가의 집도 있다고 하니까요.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